천일야화 버려진 남자의 밤 2부. 제이야, 붉은 립스틱의 진실. 회사 사무실. 점심시간. 모두 나간 텅 빈 사무실에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드디어 숨을 제대로 쉰다. 어젯밤 이후 아무것도 제대로 했지 못했다. 회의도 집중이 안 됐고, 부하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니,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다이어리 속 글자들. 민우와는 비교도 안 된다. 아직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된다. 핸드폰을 꺼낸다. 박지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낸다. 지훈아, 오늘 저녁 만날 수 있어? 금방 답장이 온다. 형님, 어젯밤 문자 보고 걱정됐어요. 오늘 7시는 어떨까요? 좋아. 강남 카페에서 보자. 통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지훈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녀의 두 번째 휴대폰. 어젯밤 이미 의심은 했다. 그녀는 항상 핸드폰을 들이밀어 비밀이 없다는 듯 과시했다. 봐요, 보여드려요. 하지만 그 핸드폰에는 항상 같은 것만 있었다. 카카오톡 몇 개, 쇼핑 앱, 드라마 주제로 한 메모. 너무 깔끔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의 핸드폰이 그렇게 깔끔할 수 있는지. 하지만 내가 놓친 건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화장대 서랍. 어젯밤 조사했지만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감정이 너무 격해서. 오늘 밤 그녀가 잠들면 다시 본다. 이번엔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하루가 지난다. 퇴근한다. 집에 들어간다. 그녀는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 왔어? 밥 차려줄게. 아니, 나 저녁 먹었어. 지훈이랑 먹었어. 아, 그래.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 놀랐던 건지, 아니면 안도했던 건지. 하지만 금방 평소의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피곤하면 먼저 쉬어. 응. 나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이제 기다려야 한다. 그녀가 잠들기까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본다. 지훈과의 대화. 오늘 저녁 카페에서 지훈에게 모든 걸 얘기했다. 다이어리, 콘돔, 머리카락. 지훈은 표정이 심각해졌다. 형님,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알아? 보험금 사기 미수의 살인 음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거지. 그녀의 두 번째 휴대폰. 두 번째 휴대폰이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녀는 항상 내 앞에서 핸드폰 보여주는 척 했지만 그게 너무 깔끔했어. 진짜 사람의 폰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폰.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진짜 폰은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화장대 서랍이나 가방 안에서요. 오늘 밤 찾을 거야. 형님, 조심하세요. 만약 발각되면 끝이지. 그러면 조용히요. 흔적 없이요. 알아. 지훈과 헤어나 길을 걸으며 약간의 흥분감이 느껴졌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드디어 그녀의 비밀 안고에 접근하는 기회.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왔다. 거실에서 드라마 소리가 멈춰진다. 발소리. 여보, 나 자야 할 거야. 피곤해. 문이 열린다. 그녀가 들어온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차림. 그녀의 잠옷은 오늘도 면 소재. 검은 레이스는 저 남자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은 평범한 면 잠옷. 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있다. 눈은 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그녀가 화장대에 앉는다. 비밀번호 잠금이 걸린 폰을 꺼낸다. 아, 거기서 제이폰 2개가 잠깐 보이는 것 같다. 아니, 주머니에서 꺼낸 거라 잘 모르겠다. 그녀는 빠르게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미소가 진다. 이건 나에게 보내주는 미소가 아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미소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설렘으로 가득 찬 미소. 20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보내주지 않은 표정. 아니, 아주 처음에는 했었다. 첫 만남, 첫 키스, 그 시작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다른 남자를 위해 피는 꽃이다.
그녀가 폰을 꺼놓는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한다. 침대에 온다. 나 옆에 누운다. 등을 돌린다. 평소와 별다르지 않은 밤. 하지만 모든 게 다르다. 30분을 기다린다. 그녀의 숨소리가 깊어진다. 잠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침대에서 몸을 빼는데 3분이 걸린다. 완벽하게 조용하게. 화장대로 간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는다. 첫 번째 서랍. 립스틱과 화장품. 두 번째 서랍. 반지와 귀걸이. 세 번째 서랍. 여기. 어젯밤과 같은 곳.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이. 뒤쪽으로 손을 넣는다. 립스틱 통들이 깊은 곳에 몰려 있다. 그것들을 옆으로 밀른다. 손이 작은 것에 닿는다. 직사각형. 작고 얇고. 폰이다. 두 번째 폰. 심장이 폭발할 것 같다. 잠깐. 침대 쪽을 확인한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폰을 들어든다. 화면을 켜는다. 밝은 빛이 바란다. 빠르게 밝기를 낮춘다. 잠금 패턴. 이건 어떤 패턴일까? 지훈이 말했다. 형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녀의 생일. 1990년 3월 15일. 패턴을 그린다. 3-1-5. 열린다. 찬 밝은 화면. 카카오톡이 첫 화면. 최근 대화. 태우. 하는지로 표시된 이름. 심장 아이콘까지. 첫 번째 대화를 열린다. 최근 메시지. 오늘 밤 잘 잠들었어? 그녀의 답장. 아니. 당신 생각에. 그러면 내가 곁에 있어야겠네. 빨리 와서 안아줘. 더 스크롤한다. 사진들. 둘이 찍은 셀카. 모텔. 둘이 누운 사진.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아니,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열정적인 표정. 눈이 빛나고 입술이 붉고 볼이 붉게 물들어 있다. 이건 내가 20년을 함께했던 그녀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여자. 더 스크롤한다. 영수증들이 첨부되어 있다. 모텔 영수증. 날짜별로.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무엇이나. 거의 매주. 아니, 주당 23회. 한 달에서 약간의 날짜들을 세본다. 총 40회 이상. 이 여자는 40번 이상.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내 등 뒤에서 영수증의 금액을 본다. 평균 15만 원. 이건 내 신용카드로 지불한 게 아니다. 그녀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 그녀의 비밀 계좌. 얼마나 준비한 것인가. 폰의 갤러리로 간다.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넘친다. 둘의 사진. 여행 사진. 주일에 나는 회사에 있었던 날들. 그녀는 저 남자와 여행을 했었다. 제주도, 강원도, 심지어 해외까지. 홍콩. 사진의 날짜. 내가 출장에 간 날. 기억난다. 출장이 길어져서 나는 4일간 집에 못 돌아왔었다. 그때 그녀는 홍콩에서 저 남자와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홍콩에서 나에게 영상통화를 했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 빨리 돌아와요. 그 영상통화가 홍콩에서 온 거였다. 카카오톡 카드 결제 내역을 열린다. 카드 사용처. 홍콩 호텔. 홍콩 레스토랑. 홍콩 쇼핑몰. 모두 같은 날짜. 영상통화 날짜와. 그녀는 홍콩에서 저 남자와 호텔에 누워서 나에게 영상통화를 한 거였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배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카메라 각도를 잘 잡고 있었으니까.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완벽한 연기. 이 여자는 완벽한 배우다.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간다. 더 오래된 대화를 찾는다. 가장 처음. 2023년 10월 3일. 처음 만나서 참 좋았어. 그녀의 답장. 저도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당연하지. 그런 남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 그리고 다음 메시지. 그러면 우리도 모텔에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 더 좋은 곳이 있어. 내가 예약해드리지. 첫 모텔. 날짜. 2023년 10월 5일. 그리고 그날 밤의 메시지들. 방번호 104. 들어오세요. 그 후에는 대화가 짧아진다. 둘 다 성급했을 테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의 메시지는 길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알아가요. 나도. 이제 자주 만나요. 그러면 남편은? 걱정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바보. 나는 바보. 20년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바보. 폰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는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어젯밤에 이미 다 지우었으니까. 눈을 다시 뜬다. 이제 냉정하게. 기록을 시작한다. 스크린샷을 찍는다. 하나씩, 두 개씩, 10개, 20개. 메시지들, 사진들, 영수증들 모두 찍는다. 내 폰에 저장된다. 폴더를 만든다. 증거라고 제목을 붙인다. 폴더 안에 날짜별로 정리한다. 체계적으로, 차갑게. 그리고 최근 메시지를 다시 열린다. 이번엔 그녀의 답장에 집중한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어? 아니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내일? 내일 남편 출근하면 낮에 왔다가. 우리 집에? 아직은 안 돼. 남편 모르게는. 하지만 그 날짜 이후로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대로 만남의 빈도가 높아진다. 나의 출근 시간, 나의 회의 일정. 그녀는 정확히 해서 빈 시간마다 저 남자와 만났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작전이다. 한마디 더. 카카오톡 밑으로 스크롤한다. 다른 앱이 있다. 금융앱. 열린다. 계좌 잔액. 자무만 원 단위에서 1000만 원 수준. 이건 내가 모르는 계좌다. 어디서 이 돈이 왔을까? 거래 내역을 본다. 매월 500만 원씩. 내 급여에서. 그녀가 매월 내 급여에서 500만 원씩 따로 이체해 두었다. 6개월간. 총 3천만 원. 도망 준비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라진 후를 위한 준비금.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3억. 지금 준비한 3천만 원 더하면 4억 3천만 원. 그리고 저 남자와 둘이 새로운 시작. 완벽한 계획. 한 가지만 빠진 건 내가 이런 계획을 알게 될 거라는 것. 폰을 다시 잠금한다. 조용히 서랍에 다시 넣는다. 원래 위치로. 정확히 같은 자리. 아무 흔적 없이. 화장대에서 물러난다. 침대에서 한이 잠은 깊은 잠이 잔다. 얼굴이 평화롭다. 이 여자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꿈꾸는지, 태우의 품에서의 내일을 꿈꾸는지, 내 보험금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이 여자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침대에 누운다. 그녀의 등과 내 등이 맞닿는다. 따뜻한 체온. 이 체온 아래에 얼마나 차가운 마음이 있는지. 나는 눈을 감는다. 잠은 오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간다. 40회, 3천만 원, 6개월, 그리고 내가 남은 며일 같은 숫자들.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다. 증거는 충분하다. 더 충분해지면 더 좋다. 폴더 안에 이미 40개가 넘는 스크린샷, 메시지, 영수증, 사진, 모텔 날짜별 기록, 홍콩 카드 내역, 비밀 계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음성 기록. 그녀가 직접 말한 것. 보험금을 원한다고. 내가 죽을 원한다고. 이건 글로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새벽 3시. 눈을 열린다. 잠은 결국 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아까 찾은 붉은 립스틱이 떠올린다. 거의 다 끈 립스틱.
얼마나 많이 발랐을까? 모텔에서 저 남자와 만날 때마다 붉은 립스틱, 유혹의 색, PASSIONED의 색.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 붉은 입술을 만들었다. 내가 있는 날은 항상 수수한 색만. 이중면, 완벽한 이중면. 한낮에는 내 아내, 밤이 되면 저 남자의 여자. 붉은 립스틱은 그 경계선이었다. 낮과 밤의 경계, 진실과 거짓의 경계, 나와 그가 이루는 삼각형의 꼭지점. 붉은 립스틱의 진실. 그녀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나가 아니라 그 남자였다. 아니, 사랑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가 사랑한 건 그저 자유였을 것이다. 내로부터의 자유, 의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완전한 자유. 붉은 립스틱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남자,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편에 있다. 왜냐하면 나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의 끝. 눈을 닫는다. 이제 자야야 한다. 내일도 그녀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행세를 해야 하니까. 연기. 나도 이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와 같은 연기. 같은 수준이. 아니, 더 위험한 연기. 왜냐하면 나의 연기에는 목적이 있다. 완벽한 복수라는 붉은 립스틱의 진실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진짜 붉은색, 피의 색. 그 색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칠해질 것이다. 그녀의 삶에 제이야가 끝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깊은 밤 속에서 1000개의 밤 중 2개만 지난 것이다. 제이야 끝. 다음 제3야 마이너스 안방의 낯선 소리.